경성 최고 부자가 전 재산을 버리고 만주로 간 이유.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있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고요한 시간일 겁니다. 오늘 밤 1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경성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졌던 사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택도, 땅도, 금은보화도, 심지어 조국에서의 안락한 삶까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린 후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고, 그가 실천한 가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름은 이회영, 우당 이회영입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일까요? 소유한 집과 자동차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일까요? 이회영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했습니다. 1. 경성 최고 부자의 선택. 1867년 조선. 이회영은 명문 중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낸 집안, 경성에서 손꼽히는 재산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주어졌고 최고의 인맥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단번에 이해했고 시를 쓰면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삶,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국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에서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울부짖었고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누렸습니다. 이회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정당한가? 나라가 무너지는데 나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1910년 한일병 앞. 그날 밤 이회영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자. 재산도, 지위도, 안락함도.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친척들은 말렸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재산을 지켜야 가문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회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어. 하지만 나라를 잃으면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종이 될 것이요. 1911년 1월, 이회영은 형제들과 함께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땅도 팔았습니다. 금은보화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무려 40만 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모두 보따리에 싸서 만주로 떠났습니다. 노약자들과 부녀자들까지 포함해 일가족 60여 명이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이회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만주에서 발견한 비밀. 만주는 혹독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낯선 땅에서의 고된 노동,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제의 위협. 이회영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입었고 풍성한 밥상 대신 조밥을 먹었습니다. 경성에서는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만주에서는 직접 나무를 패고 밭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회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망명한 동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조선에 계셨다면 편하게 사셨을 텐데. 이회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천만에요. 나는 지금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소. 동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회영은 하늘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에 있을 때는 재산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소. 밤마다 불안했고 양심에 찔렸소. 하지만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매일 밤 편히 잠들 수 있어.
이것이 진짜 부요. 이회영은 발견했습니다. 진짜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쓰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부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가 가져온 재산으로 독립군을 키워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조국을 되찾는 법을 배웠고 이회영은 그들을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3. 100년 후 당신에게 전하는 비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좋은 차, 좋은 집에 대한 갈망,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느끼는 불안.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존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회영은 묻습니다. 그 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회영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부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40만 원을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쓸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저택을 사고 더 많은 하인을 두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그 부를 쓰기로.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벌고 있는 것, 당신이 모으고 있는 것, 그것들이 단지 쌓아두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 쓰일 것입니까? 4. 내일 아침 당신의 선택. 이회영은 말년까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932년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단 몇 푼의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가르친 독립군들, 그가 도왔던 동지들,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이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편안한 이불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고 내일 아침 눈 뜰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회영은 10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올바른 선택에서 옵니다. 올바른 선택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면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기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시간.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를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이회영처럼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회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양심의 평화,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 그리고 후세에게 전하는 가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수십억이든 수백만 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선택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가 당신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이회영처럼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의미 있어지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